네,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의회 새로운 4.3 특위위원장을 맡게 되신 더불어민주당의 하성룡 도의원님 한번 만나서 여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하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하고의 인터뷰는 이렇게 처음인데 네, 처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이미 12대 의회가 임기를 절반을 돌았는데 제가 이제야 또 위원장님 모시게 됐네요. 또. 제가 위원장을 맡으니까 또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평의원일 때도 제가 한번 모시려고 했었는데 이게 좀 계기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자주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자주 모시고 얘기를 해달라는 어느 분의 당부도 있었고 예. 자, 어느 분인지는 방송 끝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 그리고 이게 또 그 4.3 유족 신문에 이제 또 4.3 유족 그 특별 인터뷰로 이렇게 실릴 예정이니까 우리 유족 독자분들께 먼저 위원장님 그 인사 말씀하고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12대 후반기 4.3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룡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유족이신가요? 제가 유족이 아니다 보니까 전반기에 네. 4.3 특별위원장을 맡으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전반기에 한권 위원장이 유족이라서 제가 한권 그렇죠. 위원장님한테 먼저 양보를 하십사 했고 제가 또 후반기에 또 행자에 남아 있을 줄은 몰랐는데 또 다시 행자에 있음으로써 이번엔 한번 유족이 아니라도 특별위원장을 한번 맡아라 해서 제가 그렇게 해서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족일 때 4.3 특위위원장이 돼서 갖게 되는 마음가짐과 유족이 아니고 일반 도민 입장으로서 또 유족들의 이익과 또 도민의 어떤 이 정서를 함께 대변해야 된다는 또 그런 입장에 대해서 좀 굉장히 고민도 좀 많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저희 지역구가 안덕 지역구다 보니까 4.3 유족들이 한 700여 분 정도 되고 많이 계시죠. 그다음에 그분들하고의 굉장히 많은 관계들이 있었고 또 전반기에 제가 또 그 4.3 유적지 관련 부분에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졌고 유적지 유적지 지금 우리 지역 관련 부분에 큰 넓게 관련 부분을 진입로가 없어서 이거 진입로 없이 어떻게 그렇죠. 관리가 되겠느냐 해서 진입로를 전부 다 확보하고 포장까지 다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서부 지역에 4.3 교육관이 있어야겠다. 너무 멀어서 서부 지역 학생들은 유적지와 교육관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야겠다 해서 김광수 교육관님과 함께 그 동광 분교회 그거를 추진하게끔 됐습니다. 제가 기사로 쓴 기억은 있습니다만은 또 그 밑에는 또 우리 위원장님의 역할이 또 이렇게 있었구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4.3 특위 위원장으로서 이제 여러 활동을 또 이제 저희가 또 기대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먼저 포부 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포부라기보다는 어쨌거나 우리 4.3 특별위원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31년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 특위구만요. 특위는 진짜 31년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출범할 당시 진상규명 관련 부분과 희생자의 배보상 관련 그 다음에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저 또한 그런 내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더욱더 성실히 이행해 나가고 또 유족에 관련되어 있는 아픔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지금 특별법의 개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성실히 우리 유족과 유족회와 함께 같이 공유하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차근차근 밟아서 나가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게 우리 4.3 특위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이 법 개정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의회 특위에서의 특별한 어떤 역할이라든가 요런 거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라고 이렇게 좀 의문점을 갖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특위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이제 운영 중점 사항이라든가 좀 주안점 이런 거 어떤 것들 좀 혹시 생각하고 계신지? 일단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따져서 국회의원들하고의 관계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법을 개정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우리 유족과 유족회와 우리 지금 특위가 함께 공존하면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과정도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 역할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공론화를 통해서 어떤 법들이 개정돼야 되고 이 법에 대한 부분들을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줘야 되고 통과시켜주기 때문에 저희 이 사삼특위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따지면 법 개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제주도 유족들과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면 따지고 보면 지금 희생자 범위 확대라든지 지금 또 정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작년도에도 조금 있었지만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유족에 대한 어떤 복지 차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좀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게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삼특위가 뭐 도민 그리고 이제 유족분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이거를 이제 모양새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국회와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아주 위치에 있다. 그만큼 우리가 31년 동안 그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고 배보상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네. 그 국회가 다 했지 도의회가 한 거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해하시는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이런 중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그동안의 이제 어떤 특별법 제정과 개정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었다.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맞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아까도 이제 위원장님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지난해 특위는 4.3 정명에 대한 어떤 공론화 시도가 좀 약간 활동 과정에서 좀 있었습니다. 요번에도 이제 그 지난 월요일에 인터뷰하기 며칠 전에도 우리 4.3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면서 이 정명에 대한 논의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좀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제가 갑론을박까지는 아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라는 걸로 제가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으로서 어쨌든 가운데에서 요 모든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어쨌거나 이런 치열한 논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정명, 정의 과연 그 내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큰 의미를 가질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냥 제주 4.3 아니 제주도 빼고 4.3 하면 4.3이라는 글자 하나로서 전국적인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끔 하고 지금 우리 이제 전국화 세계화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명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팽팽하게 이루어지고 좀 치열한 논의 속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토론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4.3에 관련되어 있는 정의, 정명은 자연스럽게 저는 이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자연스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이라든지 이런 모든 분들이 정명,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80주년에 맞춰서라도 이게 좀 개정이 돼야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과정에 대한 토론과 공론화에 대한 논의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명칭을 찾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논의 과정 속에서 이게 국민들의 상식에 녹아들 수 있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4.3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4.3에 관심을 갖게 되면 제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더 추진이 돼주면 자연스럽게 전 국민들이 알고 있는 4.3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유족분들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에 이런 논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특별법에도 지금 처벌 조항이 있지만 처벌 조항이 유명무실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개정하려는 시도도 계속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또 이 극우 인사들에 의한 4.3 폄훼 발언 최근에 태영호는 저 민주평통 사무처장 됐죠. 그래서 그때 열받아가지고 그만뒀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뭐 무슨 뭐 독립기념관장 또 이제 좀 고용노동부 저 뭐 장관을 해야 될 요 사람들도 과거 바로 보니까 4.3을 폄훼하는 발언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이런 발언이 나오면 당사자들도 굉장히 깜짝 놀라고 그거 오해였다 아니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뭐
자연스럽고 너무 떳떳한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고 떳떳하기보다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어떤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진단하십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진상 조사를 통해서 4.3이 정식적으로 사과와 배보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제주 4.3을 폄훼하고 왜곡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점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 강력하게 저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정책 관련 부분에서도 제주도를 홀대하고 맞습니다. 폄하하는 이런 과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크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뭔가 이번 일을 계기로 확실하게 뭔가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예, 그런 생각은 있지만 예. 크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지 않아서 이번에도 역사 왜곡 처벌법 관련 부분이라든지 명예훼손 관련 처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 토론회에서도 논의가 됐고 과연 표현의 자유에 대한 맞습니다. 부분들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추가 진상조사를 통해서 정식적인 사과도 받았고 배보상도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이 폄훼하고 왜곡하는 발언을 했을 때는 정식적인 이제 법안이 됐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좀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좀 논란이 있지만 이거는 좀 세게 가는 것도 한번 좀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족과 이제 저 희생자 당사자분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도민 전체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적극 대처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저는 일부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우여곡절 끝에 특위 원구성 과정에서 좀 참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참 지금도 안타까운 게 우리 4.3 특위에서 국민의힘 도의원이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포함이 안 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들어오시면 처음에 우리 국민의힘 현재는 아직 특위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의장님도 적극적으로 지금 원내대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또 특위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제주도의 다 아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미래, 그다음에 저출생 고령화, 그다음 지역 경제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무슨 여기에 대한 특위에 대한 감정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자기네가 좀 소외되고 이런 부분에 의회 의장님과의 좀 관계가 좀 안 맞은 것뿐이었지 당초에는 다 참여하기로 했다가 이렇게 잠깐 이제 보류한 상황이라고 좀 보여주시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9월달 되면은 전부 다 좀 특위에 다 합류해서 제주도를 위해서 또 제주도정을과 제주도와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할 거라고 좀 여야 할 것 없이 곧 다시 합류해서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혹시 어느 의원님 들어오기로 했는지 비공개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어쨌든 국회 차원에서도 계속 특별법 개정 논의가 지금 10차인가요? 9차인가요? 이렇게 9차. 이루어지고 있는데 희생자와 그리고 유족 배보상이 이제 반영된 정말 큰 개정을 한번 한 이후로는 좀 특별법 개정 추진의 동력이 좀 예전만큼 하지 않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특별법에 반영돼야 될 그런 사항들 얘기를 해주셨지만 특별히 이거는 좀 신경을 써야겠다 싶은 것들 혹시 반영돼야 될 사항들 어떤 것들 지금 고민하고 계신지?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얘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따지면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이 정도까지 해놓으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얼만큼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렇죠. 좀 조금 좀 동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22대 국회 들어와서는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입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대림 의원님이나 그다음에 우리 김한규 의원님이나 그다음에 정춘생 의원님이나 이제 조만간에 이제 유성권 의원님이나 그다음에 부승찬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이 4.3 특별법에 관련 식구가 많네요.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여기에 따른 적극적인 부분들로 하고 있어서 이제 소요 사태 관련해서 정명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정충생 의원님께서 법안을 발의해 놨고 그 다음에 희생자 범위 확대에 관련돼 있는 부분 주정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대림
문대림 후보가 발의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 역사 왜곡법에 관련된 있는 처벌 조항도 이제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쭉쭉쭉 개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많이 이제 조만간에는 이제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하.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가. 그래서 우리 다수당인 민주당 출신들이 이렇게 입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통과되지 않겠냐. 통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통과되더라도 통과된 과정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채워나가는 과정들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옆에서 지원하고 활동하고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과되더라도 설마 그 동네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네. 근데 4.3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배보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서 네. 거부권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추념식엔 꼭 봐야 됩니다, 그분이. 네, 올까요?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불쑥 와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뭐 닥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여쭤봤는데, 예. 아무튼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 우리 저 화면 보면서 우리 저 도민 그리고 유족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우리 제가 4.3 특위위원장을 맡으면서 4.3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공부하고 더 역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항상 유족과 도민과 소통하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슈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하성룡 도의원님, 새로운 4.3 특별위원장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현안이 있을 때, 네, 우리 4.3 관련 이슈가 있을 때 불쑥불쑥 와도 되겠습니까? 네, 언제든지.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